비가 내린다. 이상하게도 나는 비 오는 날이 좋았다. 누군가는 우울하다 하고 누군가는 축축하고 불편하다 하지만 내게 비는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것이었다. 물방울이 창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바라보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일까? 나는 비 오는 날이면 꼭 이 카페에 온다. 몇 년째 계속되는 습관이다. 이 카페는 특별히 커피가 맛있거나 인테리어가 예쁘거나 그런 이유로 오는 곳이 아니다. 그저 누군가와 함께 이곳에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다. 그 누군가는 이제 내 삶에서 오래전 사라졌지만 그와의 시간이 이곳에 묻혀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앉는다. 창가 구석자리. 비 오는 날엔 유난히 사람들이 이 자리를 피한다. 아마 창문에 맺힌 습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나는 그 습기를 좋아했다. 그 너머로 번지는 불빛이 마치 오래된 필름 영화 속 장면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랬다. 라떼를 시켜놓고 머그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도로 위에 반짝이는 빗물, 우산을 쓴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간다.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무성 영화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카페 문 특유의 종소리가 울리고 젖은 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3년 만이었다. 그 사람. 검은색 코트를 입고 회색 머플러를 두르고 머리칼 끝에는 빗물이 맺혀 있었다. 예전보다 얼굴이 조금 말랐지만 눈빛은 여전히 깊었다. 나는 잊을 수 없는 그 눈빛을 그대로 알아보았다. 그는 문간에서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내 눈과 시선이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는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다. 그 행동이 인사인지 그저 습관적인 움직임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려 웃는 척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스스로 느낄 만큼 서툴렀다. 그는 카운터로 가 커피를 주문했다. 나는 눈을 피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쏟아졌다. 이게 무슨 우연인가? 아니, 우연일 리 없다. 세상에 이렇게 우연 같은 필연이 몇 번이나 일어난다고.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냥 우연일 뿐이다. 그가 여기에 온 것도 나를 본 것도 다 아무 의미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가 커피를 받아들고 내 쪽을 스치듯 지나갔다. 그리고 내 맞은편 두 테이블 건너에 앉았다. 심장이 또 쿵 하고 떨어졌다. 그와의 거리는 가까웠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너무나 멀었다. 그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때였다. 그날도 비가 왔다. 나는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고 그날따라 꼭 읽고 싶은 책이 있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 마지막 한 권이 꽂혀 있었다. 나는 손을 뻗었고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같은 책을 잡았다. 서로의 손끝이 책 위에서 마주쳤다. 나는 순간 움찔했고 고개를 들었다. 그가 나를 보며 말했다. 아, 미안해요. 먼저 잡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보려고 했어요. 그럼 같이 읽을래요? 뜻밖의 제안이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낯선 사람과 책을 같이 읽는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거절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도서관 한쪽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그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살짝 미소 지었고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웃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마주쳤다. 도서관, 카페, 캠퍼스 복도.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게 됐다. 그 인식이 언젠가 더 큰 인연으로 이어질 거란 예감이 들었다. 정식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건 여름이었다. 그가 먼저 내 번호를 물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연락했다. 늦은 밤이면 메시지가 왔다. 뭐해? 그냥 너 생각. 그런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하던 시절이었다. 한여름 우리는 한강에 갔다. 저녁 햇빛이 강변을 물들이고 있었고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달렸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강변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그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말했다.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건 나도 알지.
아, 너무 티났어. 응. 근데 나도 좋아하니까 괜찮아. 그때의 우리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믿었다. 세상의 문제는 사소했고 서로의 존재가 전부였다. 그와의 연애는 계절마다 색이 있었다. 봄에는 벚꽃과 함께 걷던 길이 있었고 여름에는 한강과 바닷바람이 있었다. 가을에는 단풍과 따뜻한 카페의 공기, 겨울에는 눈 내린 새벽길이 있었다. 봄, 우리는 학교 앞 벚꽃길을 걸었다. 그는 늘 왼쪽에 섰다. 내가 오른손잡이라 가방을 오른쪽에 들었는데 혹시 불편할까봐 왼쪽에 서주는 습관이 있었다. 그 습관이 나는 좋았다. 벚꽃이 떨어지는 게 예쁘다. 내 말에 그는 웃으며 벚꽃 한 송이를 내 머리카락에 꽂아줬다. 이게 더 예쁜데? 나는 웃었지만 심장이 바쁘게 뛰었다. 여름. 우리는 기차를 타고 바닷가로 갔다. 바다를 본 건 몇 번이지만 그와 함께 본 바다는 특별했다. 모래 위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파도 소리를 들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겨줬다. 넌 웃을 때가 제일 예쁘다. 그 말은 그때는 그냥 좋은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그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게 됐다. 가을. 우리는 책방 데이트를 했다. 같이 책을 고르고 서로에게 추천해줬다. 그가 내게 준 책은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였는데 그 표지 안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너와 함께라면 그게 여행이니까. 겨울. 첫눈이 온 날 그는 내 집 앞에 서 있었다. 나 첫눈같이 보고 싶어서 왔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바라봤다. 그날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손은 뜨거웠다. 우리가 다툰 건 사소한 일이었다. 시험 기간이었다. 나는 보고서와 과제에 치여 있었다. 그는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엔 받았다. 하지만 통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짜증이 났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다. 나 지금 진짜 바쁘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집착해? 그 순간 전화 너머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미안.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그건 나도 알지. 근데 지금은 진짜. 알았어. 다음에 얘기하자. 그 후로 사흘 동안 그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사소한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 사소함이 우리의 관계에 작은 금을 만들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시험이 끝난 다음 주였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말수가 줄었다. 밥을 먹으면서도 영화를 보면서도 뭔가 멍하니 있는 순간이 많았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그가 다른 여자와 카페에 있는 걸 봤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그는 그 웃음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 장면은 내 마음속에 깊게 박혔다. 며칠 후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날 누구랑 있었어?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 고등학교 동창.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한 거야. 왜 말 안 했어?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 대답이 내 마음을 더 어둡게 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졌고 서로의 말 속에서 의심을 찾았다. 그 의심이 점점 커져 우리의 대화는 사랑이 아니라 방어와 반박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의 표정에서 피곤함만 읽혔다. 어느 날 사소한 오해가 커져 폭발했다. 왜 항상 내 말을 못 믿어?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게 자꾸 이상하게 들려. 그럼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은 꼬이고 감정은 쌓였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대신 방어와 공격이 자리를 잡았다. 그는 화를 내며 문을 박차고 나갔고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붙잡으려 했다. 제발 우리 이렇게 끝내지 말자. 나도 원하지 않아. 하지만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 이별을 고한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 카페에 앉았다. 조용한 공간에 우리 둘의 숨소리만 들렸다.
서로 마주 보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이게 맞는 걸까? 모르겠어. 사랑했잖아. 그래, 사랑했어.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쳤지만 그건 이별의 인사였다. 서로를 놓아주기로 한 가장 아픈 약속이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깊은 어둠 속에 빠졌다.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그와 함께 갔던 카페, 그리고 우리 둘만의 장소들은 모두 나를 아프게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나는 혼자 여행을 떠났다. 낯선 도시의 낯선 거리를 걸으며 나 자신을 찾으려 애썼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려 했다. 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까?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나는 여전히 그 카페에 앉아 있었다. 라떼의 따뜻함과 빗소리만이 내 곁에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왔다. 그였다. 3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고 조금 더 쓸쓸해 보였다. 그는 나를 알아봤고 나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갔다. 오랜만이야. 응, 정말 오랜만. 어색함과 익숙함이 섞인 말투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뜨거운 감정이 숨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몇 번의 만남을 가졌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서로의 지난 시간들을 나누며 오해를 풀고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엿보았다. 그때 왜 그랬어? 미안해. 내가 너무 어렸고 미숙했어. 나도 그래. 우리 둘 다 많이 부족했지.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기 시작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랑이지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자라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겁나. 나도 그래. 하지만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아. 그들은 시간을 갖기로 했다.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서로를 다시 알아가며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어쩌면 사랑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듬어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 오늘도 나는 그 카페에 앉아 빗소리를 듣는다. 그와의 추억은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를 다시 사랑하기로 했다.